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쿠바가 대중화되며 레저 스포츠의 한계를 초과해 잠수하게 됐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수중 사고로 인해 스쿠바 장비와 잠수 절차, 수중 기술들이 많은 부분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 주제인 DIR 철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L3 컨텐츠의 첫 시간인 만큼 L2와 L3 컨텐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다월드의 L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등급을 구분한 건 다이버와 실력과 관계없이 내용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즐겁게 취미로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나 안전한 환경에서 다이빙 하셔야 하는 분들에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깊고 추우며 장애물도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수중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건 목적에 맞게 활용하자는 우리의 방향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예를 들어 민간 동호인들에게 군대의 지휘체계나 제식, 강한 체력 같은 걸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L2 다이버도 단계별로 시청하시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간접적으로라도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등급의 기준은 스스로가 잠수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써 L2 다이버는 잠수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 L3 다이버는 잠수를 수단으로서 임무 달성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장비나 기체를 사용해 특정 수심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또는 수중에 이쁘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목표다 처럼 잠수 그 자체를 위해 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면 펀 다이빙이면서 L3 다이버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내가 활동해야 하는 현장은 특정할 수 없는 수중이고 수심, 수온, 시야, 조류가 악조건이더라도 본인과 팀의 수준에 맞춰 환경을 평가하고 적절한 장비와 기체를 활용해 어디까지 임무 수행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 프로페셔널 다이빙으로 부디 L3 컨텐츠에 관심 가져주시고 교류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DIR 철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똑바로 해라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WKPP의 리더 중 한 명이던 조지 어바인이 1995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하며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워낙 보수적이면서 강성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었고, 너희는 다 틀렸어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대중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탱크 부추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밑둥이 둥글어 세워두지 못하는 스틸 탱크에 이런 부츠를 씌워두게 되면 부츠 덕에 잠깐이나마 장비를 세워둘 수 있고, 그러다 넘어지면 장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애초에 탱크를 못 세워두게 부츠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츠 껴두면 물 고여서 녹슬고 녹슨 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니네 그거 청소 안 할 거잖아 라며 탱크 부츠 사용도 금지했다 란 썰도 있더랬죠. 이런 극단적인 보수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WKPP의 성공적인 탐사 활동의 원동력이 됐고, 추후 DIR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잠수협회 GUE로 발전하게 됩니다. DIR 철학은 이전 시간에 다뤘던 쉑 애슬리의 안전교본과 빌 메인의 호가시안 설정법을 계승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퍼포먼스보단 팀 전체의 안전과 목표 달성을 우선시했죠. 팀 다이빙을 위해 교육 수준과 장비 설정, 사용 절차, 사용 기체와 계획,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까지 모두 표준화했습니다. DIR 철학과 그 이전의 차이점을 예를 들면, 빌메인의 호가시안 장비 설정법은 개개인이 현장에 맞게 실용적으로 구성하되 실패와 간섭이 없도록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고 단순화하자 였다면, DIR은 팀 전체가 같은 설정으로 활동해야만 한다 였습니다. 같은 설정이란 독립된 토출구를 가지는 두 개의 탱크가 고압으로 시결되고, 각 탱크는 독립시킬 수 있는 경리벨브가 있으면서 밸브 롤오프에서 안전한 오른쪽 토출구에 주호흡기 로고스와 부력 조절기 호스를, 왼쪽 토출구에는 목걸이 형태의 보조호흡기와 드라즈트를 연결해 콕15를 고정해서 호흡과 부력 장비를 이중화하고, 장악 게이지는 바닥에 끌리지 않는 길이로 게이지 한 가지만 왼쪽 거리에 고정한다. 모든 호스와 장비는 처지거나 끌리지 않도록 하네스와 디링에 고정해 다이빙 중 습관적인 장비인지를 통해 관리하고, 신호수단인 직진성 랜턴은 양손 사용이 가능하도록 문매 랜들로 사용하며, 백업 랜턴은 2개 이상, 고정용 악세사리는 항상 닫혀있대 사용자가 열대만 열리고 충격에도 깨지거나 날카롭게 배운되지 않고 부식에도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볼츠맨만 써야 한다 등과 같이 장비 설정을 넘어 통합된 팀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규정의 경우 쉑 애슬리는 팀과 개인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을 사고 사례를 들어 규정했다면, DIR의 경우는 장비 설정은 물론 동일한 기술과 절차, 점검과 계획 등 다이빙 전반적인 부분과 사고방식을
팀 모두와 공유하도록 강조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DIR 이전의 방식은 경험 많고 훈련된 개개인의 입장에선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 잣대가 주관적이다 보니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활동 시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DIR은 개인 취미로서의 자유와 개성은 무시될지 모르지만 군대의 기초 군사훈련처럼 구성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팀 단위 대응 능력을 만들었죠. DIR의 중요 철학 중 하나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백업이며 모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거든요. 그렇듯 WKPP의 실전 경험과 검증으로 확립된 당시 DIR 철학은 이런 잠수 체계를 교육하기 위해 시작된 잠수협회, GUE와 그 설립자 중 한 명인 Jared Jablonski. 주도로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커리큘럼화되고 누구나 들어보셨을 장비회사 헬시온과 함께 상품화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DIR 철학이 반영된 Jared Jablonski. 헬시온 잠수 장비들, DIR 철학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GUE의 커리큘럼,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활용 가능한 WKPP라는 탐사 현장, 이 3박자로 인해 최초의 윙형 백플레이트를 상품화한 브랜드 다이브라이트보다 소위 테크니컬 단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IANTD나 TDI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지게 되죠. 스쿠바 대중화 초기인 1970년대에서 80년대엔 기존 스포츠 다이빙을 초과하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다이버들이 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잠수장비도 도로에 알루미늄 표지판을 개인 차고에서 접고 개조했으며 아름아름 퍼져나갔죠. 90년대로 들어서며 테크니컬 다이빙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잡지와 웹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달로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졌고 수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며 선택받지 못한 것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2000년대에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과 장비들이 대중화되며 민간 스쿠바 시장에는 택다이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스포츠 다이빙과 대조되며 위험하지만 쿨한 이미지로 인식되어진 테크니컬 다이빙의 한 일화를 소개하자면 공기통을 운반하는 여성 다이버를 남성 다이버가 도와주려 하자 I am technical diver. 라며 도움을 거부했다는 썰이 있는데요. 매너 차원에서 힘이 약한 여성을 자연스레 도와주고 도움받던 것과 달리 내 장비를 직접 운반하고 점검해야 하는 다이버로서 여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가끔 이런 썰이 와전돼서 테크니컬 다이버는 도움을 받지 않는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한계 내에서 다이빙해라 라는 원칙에 아주 잘 맞는 예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굴 다이빙으로 시작된 소위 테크니컬 다이빙은 이렇듯 21세기에 들어 세계화됩니다. 기초군사훈련과 같은 테크니컬 다이빙 입문 과정에서 팀 다이빙과 장비 설정, 운용법을 익힌 후 희망한다면 더 깊은 수심과 혼합기치 사용을 다루는 핵다이빙 과정과 빛이 없고 직접 상승이 불가능한 오버헤드 환경을 다루는 동굴 과정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처음엔 위험하다며 반대하던 스포츠 스쿠바 협회에서도 테크니컬, 동굴, 난파선, 제호흡기 등의 테크니컬 과정을 교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편화된 지금의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 상품도 DIR을 따르는 커리큘럼과 DIR의 일부를 채용하는 커리큘럼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DIR 철학을 따르는 교육은 보수적인 팀 다이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절차 규정과 팀 단위 대처 방식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DIR 부분 인용 커리큘럼은 과정에 명시된 장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의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편이죠. 커리큘럼에 맞는 기술과 강사의 기술 전수가 중점이랄까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기초과정 수료, 난파선 과정을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생이 난파선의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하기 위해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인 느낌이라면 전자인 팀 단위 교육은 침투 깊이보단 안전한 활동 범위를 정하고 실패를 가정한 탈출을 과정 내내 훈련받습니다. 탈출은 마스크가 없거나 마스크가 가려진 채 팀 단위 교감하며 가이드라인 유지, 장비 고장, 기체 고갈 등 주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그 과정을 강사가 촬영합니다. 생각나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중 7도의 수온에서 팀원에게 버려진 채 탈출구를 찾아 헤매던 그날의 기억은
익살한 게 어떤 기분인지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미간이 쪼개지는 고통은 둘째치고 콧구멍과 목구멍까지 차가워지며 숨을 쉬고 있음에도 갑갑함에 뛰쳐올라가고 싶더군요. 교육 내내 사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교육 후 체증 영상 디브리핑이 끝나면 12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취미로 이런 과정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커리큘럼에 충족된 교육과 경험 다이빙 수료 후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보통의 스쿠버 과정과 달리 DIR 입문 과정은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숙련도 인증을 받아야만 라이센스가 발급됩니다. 팀 다이빙을 위한 다음 과정 때문이라도 수준이 인증되어야 되고 이런 교육생이 2명 이상 있어야 다음 자격 교육이 가능한 부분이죠. 이게 기초과정조차 낙오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주변에 과정만 수료해도 자격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중도 이탈자도 많은 편이지만 자격을 날리면 큰일 납니다. 미래의 내 동료가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일상과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잘 걸어다니고 젓가락질도 잘해서 밥도 잘 먹고 보고서 결제받을 정도는 돼야 협업도 가능하고 업무 해결이 가능하지 운전면허는커녕 잘 걷지도 못하는 게 출근해서 기계라곤 재생 버튼만 누를 줄 안다고 앉아만 있다가 식사 시간에 밥도 떠먹여줘야 되면 안 되니까요. 교육이 끝나면 강사와 교육생은 동일한 가치와 사고방식을 공유하며 함께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자격 발급은 구성원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DIR 커리큘럼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스쿠바는 장비가 필수면서 숙련도 때문이라도 개인 장비가 요구되다 보니 고비용으로 입문이 힘든 건 모든 테크니컬 교육 상품이 동일합니다만 거기에 더해 DIR 스쿠바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팀워크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자아 성찰, 시간, 비용적인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런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 그만한 동기부여와 신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장비는 몸뚱아리거든요. 그러면서 막상 배운 걸 활용하려고 해도 그만한 인프라나 자금력 없이는 써먹기가 힘들다 보니 우리나라 민간에서의 대중화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고비용, 고난이도, 고강도의 교육은 상업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방관이나 경찰에 구조대라면 어떨까요? 세금으로 유지되고 사회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의 잠수 구조사들 말입니다. 이전 시간 이런 분야를 공공안전잠수라고 설명했는데요. 해외의 선진국은 일찍부터 공공안전잠수 분야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방호장비 등급처럼 DIR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관의 잠수사들은 잠수복만 입었을 뿐이지 여전히 맨몸으로 기름도 뒤집어 쓰고 시체도 인양할 정도로 PSD 관련 법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DIR에 기반한 스쿠바 잠수 운용이 현실적이고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과 현장 요구에 맞춰 DIR 절차에 공공안전잠수의 작업 기법들을 더하면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잠수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규정 도입도 필요하겠지만 기초기술을 다지고 역량을 영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는 건 당장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레다월드를 통해 함께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관계로 다음 시간엔 DIR 커리큘럼 실습의 첫 단계이자 육상으로 치면 서기와 걷기에 해당하는 수중 위치 유지 기술, 트렌 밸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 기술이 잠수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인지 함께 알아보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